안녕하십니까. 리드인 편입에서 편입 영어 독해를 담당하고 있는 현승준입니다. 자, 오늘 2024년도 우리 편입 준비생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편입 영어의 가볍게 특징과 편입 영어에서 독해 예시 문제 두세 문제와 함께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먼저 보실 게 뭐냐면요. 꼭 기억해야 될 요소 6가지입니다. 편입에서. 자, 첫 번째. 편입의 합격 확률인데요. 편입은 복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한 과목만 잘해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최소입니다. 60대 1, 자연은 30대 1입니다. 최소가. 하지만 복수 지원이 가능하고 대학교의 지원 제한수가 없기 때문에 허수가 많고요. 상당수 응시생들 수준이 1등급만 60대 1이면 엄청나게 부담이 되겠지만 대다수 수능 영어 기준으로 3등급에서 6등급 사이로 포진이 거의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만 꾸준하게 열심히 대비하시면 아주 큰 어려움 없이 잘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영어가 중요한데요. 계열 공통으로 편입 영어는 필수입니다. 약간의 미국의 SAT와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죠. 지원 자격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경우인데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해 놓고 막판에 본인이 지원하는 학교의 요강을 꼼꼼히 안 살펴서 자격 조건에 미달되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별 지원 자격을 조사하시는 거고 그게 바로 6번과 걸리는 거죠. 면접 및 학업계획서. 미리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준비 기간이죠. 자, 편입의 준비 기간은 보험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20대 때는 보험료가 싸죠. 하지만 40대, 50대면 보험료 좀 더 비싸죠. 똑같이 편입 공부도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지 불리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결심을 하시고 편입 준비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잘 보이시죠? 본인이 지원하는 학교의 유형을 제가 이제 4가지 나누는데요. 첫 번째, 지방의 사립대와 사이버대학입니다. 여기는 전전대의 성적과 면접으로만 학생을 선별합니다. 따라서 대학교 때의 성적 관리가 필수겠죠. 두 번째, 인서울입니다. 31개 대학교가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보통 인서울은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으로 선별을 합니다. 편입 영어, 편입 수학으로. 그 다음에 포인트가 있는데요. 시험만 잘 보면 입결이 아무리 낮은 학교를 떨어져도 오히려 반대로 높은 학교를 붙을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뭐다? 본인의 실력입니다. 그 다음 토익 점수가 만약 본인이 있다. 아니면 공인영어, 토익을 공인영어로 하는데 자기가 좀 여기에 좀 더 자신이 있다. 그러면 경희대와 과기대를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과기대 같은 경우는 편입 수학도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공계에서 편입 수학만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중앙대, 시립대, 이화여대. 잘 보고 있죠? 그다음에 숙명여대, 세종대, 국민대, 가천대, 이공계가 여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직업국에 지원하고 싶다라는 학생들은 공인영어로 선별하기 때문에 토익 준비가 필수입니다. 거기다가 전공 면접을 준비해야 되겠죠. 여기 해당 학교들은 홍대, 세종, 인천대, 부산대, 경북대, 충남, 충북,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그 다음에 을지대 이 정도 해당하고 있고요. 특히 상명대와 성신여대, 동동여대는 순수 토익으로만 선별합니다. 면접이 없이. 그 다음 연고대인데요. 연고대는 인서울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논술을 봅니다. 당연히 인문계는 논술을 보고요. 이공계는 뭐겠죠? 수리논술을 보겠죠. 거기다 물리와 화학까지 첨가되고요. 특히 연대는 토익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자기가 원하는 학교 유형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입 영어가 어려운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3번입니다. 아무래도 학교별로 최소 경쟁률이 문과 기준으로 60대 1에서 100대 1까지 가기 때문에 그 해당 학교에서는 편입 문제를 낼 때 변별력에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지원자가 많을 때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어렵게 내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굉장히 어렵게. 그럼 어렵다의 기준이 어떤 거냐면요. 1번이죠. 이런 어휘까지 외워라는 거죠. 평상시 쓰지 않는, 공익영어에서 절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어휘가 막 속출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편입 영어는 준비 기간이 길수록 굉장히 유리합니다. 외울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지문은 어디서 내는 거야? 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학교를 들어오기 전까지 그나마 접해보다 가장 어려운 영어가 수능인데 수능 영어의 수준과는 약간 지문의 난이도가 약간 다릅니다. 굉장히 다양한 테마에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편입 영어는 해외 대학의 논문에서 긁어오거나 학문 잡지, 학술 잡지에서 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낯선 거죠, 지문이. 자, 그러면 예시를 봐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영상을 잘 보시면 본인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아, 내가 이 정도면 준비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때 잘 보시면 됩니다. 먼저 독해 분석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편입 독해랑 일반 독해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 나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이 쭉 길죠. 이게 독해 지문인데요. 편입 영어는 시간의 압박을 주는 과목이거든요. 첫 번째 문제 starting fly라는 글의 소재가 나오죠. 막 번역하는 게 아니라 소재를 잡은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왔더니 starting problem, 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죠. 편입 영어는 약간 논리랑 비슷한데 문제점을 제기하면 거기에 작가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게 그 다음 문장에 similar problem이라는 문장으로 연결되고 있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구조를 밟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순접이 아닌 역접, however가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내용이 바뀌죠. 우리가 역주행하듯이. 따라서 however, important difference, 중요한 차이가 있다, 단서. 결국 앞에는 뭐죠? 소재 정리와 시간 끌기용. 단서가 difference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the more, 문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특수 구문이라고 하죠. 강조하듯 표현. 여기에 정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독해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더 문제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순서별 문제입니다. 독해에서. 보통 30번대 중반에 많이 나온 문제 중 하나인데 순서별 할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large company, 대기업들이 have no choice but to advertise. 광고를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했죠. 그럼 뭐죠? 광고는 틀렸다죠. 그러면 ABC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광고가 틀렸으면 광고를 안 하겠죠. 그럼 뭐가 나오는 거죠? B가 나오는 거죠. No advertising. 이걸 고르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A번에 바이럴 마케팅이 있고 C번에 word of mouth가 있죠. 그럼 뭡니까? word of mouth가 바이럴 마케팅 이어지는 거죠. 왜죠? 포괄적에서 구체적으로. 정답은 뭐다? BCA.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35초나 40초 내로 풀어주는 걸 편입 독해 스타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목 출력 문제인데요. 잘 보시면 자, 첫 문장인데요. Interstellar traveler, 우주 여행객들이 artifact, 어떤 잔존물을 남기지는 않지만 detect, 우리는 탐지할 수 있다. 얘네가 남겨둔 spacecraft를, 우주선을. 소재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갑자기 이 소재가 DZ 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편입 영어는 지시어가 중요한데 DZ라는 지시어는 앞에 나온 명사랑 동일성이죠. 따라서 spacecraft가 엔진으로 바뀌었죠. 이게 또 뭐로 바뀌었죠? phenomenon, 현상으로 바뀌었죠. 정답을 고를 때 뭐 고르는 거다? 소재는 뭐다? spacecraft나 엔진을 고르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paraphrasing이라고 부르죠. 같은 어휘 바꿔 쓰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애완견 키우면요. 애완동물 이름 따로 있잖아요. 뭐 나비다, 뭐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선택지에서는 일단 글의 중심 소재가 담긴 게 1번과 4번이죠. 스페이스크래프트 엔진과 인터스텔라 스페이스크래프트. 하지만 1번은 엔진의 원천을 말하는 거고 4번은 얘네들을 발견할 수 있다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짧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할 수 있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편입 영어 독해를 준비하시면 이 정도 수준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수준별 학습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자 수능 기준으로 했습니다. 노베이스다. 아, 나 되게 영어를 잘 자신 없다, 못한다. 그러면 일단은 독학은 조금 힘듭니다. 아무래도 편입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목이 맞지만 독학은 한계가 있고요. 학원이나 인강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어휘는 일단 중등이나 고등 필수 어휘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시중에 있는 뭐 능률복합 고기 필수편이라든가 중등 필수 어휘 3300제 같은 거로부터 자기가 먼저 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깔고 오셔야 됩니다.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중2에서 고1 수준의 개념 정리를 일단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편입 영어를 막 덤비기는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단계가 중등, 고등, 수능, 편입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구문인데요. 구문은 쉽게 말하면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구문이라고 수업 들었을 겁니다. 그게 대학교의 논리를 발전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문법에 맞춰 내가 구문을 파악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쉬운 단어와 문법부터 처음부터 확실하게 잡고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6개월, 3개월 이내 합격했다.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마시고 기간이 길수록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본인이 수능 기준으로 한 3에서 4등급 정도다. 이제는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편입 기출부터 풀이하시면 안 됩니다. 기출부터 풀어버리면 본인이 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수준을 출발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노베이스는 중등 고등부터 3, 4등급 정도는 수능 수준부터 수능 기출과 수능에서 테마별 어휘를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나라 수능 영어가 테마별 어휘가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EBS 규정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문법은 수능 기출 어법, 수능의 어법이 한 문제 나오잖아요. 기출법 한 10년치 정도 묶어서 유사 문제, 모평 문제와 함께 풀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논리죠. 논리인데 논리가 수능에서는 결국 순서 삽입 제거입니다. 독해 차이점 안 보이죠? 독해는 빈칸과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함축적인 의미는 21번, 그 다음에 순서 삽입 제거인 35번부터 39번, 그 다음에 빈칸인 31, 34, 즉 31부터 39번대를 집중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최근 3개년 정도 좋겠죠. 그 다음에 본인이 1, 2등급 정도다. 그러면 학교별 기출, 편입 기출 부위가 1단계입니다. 어휘는 최소 하루에 200개 정도로 잡으면 충분하겠죠. 그 다음에 해석보다는 단서를 찾는 작업. 각 학교별로 편입해서 원하는 단서가 다르거든요. 유형이 다릅니다. 그 선호도가. 그 찾는 작업을 하고 문법과 논리는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한 수준 학습 전략은 뭐죠?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학원과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거를 병행하라는 얘기지 이것만 공부해서 단계를 밟아야 해서 절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제 편입 영어 독해 수업의 특징이 4가지입니다. 먼저 실전에 도움이 되는 강의. 절대 실전과 상관없는 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실용성 있게 실전에 맞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의 효율성 유지할 수 있는 강의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설명은 다 출제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수업입니다. 각 대학교별로 한양대면 한양대, 서성안에서 각 학교별로 원하는 출제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관련된 포인트를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깔끔하고 명료한 설명과 가장 편입스러운 접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제 영어는 발음 영어, 다른 영어, 일명 줄여서 바다 영어라고 하는데요. 일단 패턴을 통한 공식화된 수업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겨운 해석과 빠른 시간 내에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 지문의 유형에 맞춰서 수학처럼 단서를 밟아서 공식화를 만듭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면 노베이스든 1등급이든 누구나 부담 없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3단계가 있는데 논리, 독해, 자기주도 학습. 편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3번입니다. 이거를 잘 지켜주는 건데 자기주도 학습이란 말 결국 뭐냐면은 제가 수강생들 모두에게 수준별 과제를 부여하고요. 주 1회 비대면 줌으로 보강을 진행합니다. 필요시에는.
그리고 비수업일 날 데일리 과제를 매일 제출해야 됩니다. 일명 주간지라고 하죠. 자, 논리와 독해의 뭐 특징은 다 앞에 설명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쁘게 세 개를 정리했는데, 첫 번째, 해석이 아닌 분석이다. 편입 독해는 패러프레이징 기법, 같은 문장을 바꿔 쓰는 기법이 필요하고요. 이 연습과 함께 그 다음에 출제 의도에 맞는 독해. 또 제가 인서울 기준 31개 대학교의 패턴을 22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패턴에 맞춰서 자기가 퍼즐처럼 공식을 짜 맞추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번역이 아닌 글의 의도를 파악하는 수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편입 시험 보는 학생들이 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제 수업을 들으면. 왜냐하면 각 학교별로 완벽한 근거, 단서, 논리면 논리, 독해면 독해, 특히 독해 파트에서는 주제, 제목, 내용일치, 순서, 빈칸 이 정도거든요. 이 각각의 유형에 맞는 단서만 딱 찾아서 정답이 나오는 케이스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제 수업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입니다. 독해의 틀을 익히는 겁니다. 패러그래프, 단락의 이해와 글의 통일성, 편입 영어는 무조건 글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개념을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이게 좀 됐다 싶으면 2단계로 강약 조절이라 하는데 독해 지문이 굉장히 길거든요. 다 읽지 말고 본인한테 필요한 문장은 강, 필요 없는 문장은 약 해서 스킵이라고 하죠. 스캔. 중요 단서가 되는 문장만 강약 조절로 선별해서 읽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 다음 3단계가 1단계랑 같은 거죠. 영어의 소재는 하나입니다. 무조건 중심 소재, 주인공은 한 명이죠. 따라서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낯선 테마의 지문이 나와도 주제문을 딱 잡고 이해할 수 있는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4단계로 제일 중요한 거죠. 오답 분석입니다. 헷갈리는 오답의 독해 파트는 무조건 있거든요. 그럼 본인이 내가 왜 오답을 골랐는지도 중요하지만 대학교에서 문제를 낼 때 왜 이 오답과 정답의 차이를 뭘로 뒀을까? 그거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5단계가 추론 능력인데요. 편입은 논리나 독해는 추론하면 안 되는데 어휘를 추론은 가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어휘가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 자기가 독해 문맥 안에서 모르는 어휘가 나와도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 어휘를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전 감각이죠. 한 지문당 독해를 취해서 1분 30초 이내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많은 유형의 예제를 통해서 실전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수업 프로세스인데요. 아까 제가 말한 데일리 과제, 주간지를 제출하시고요. 네, 복습 테스트를 봅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고요. 수업 이후에 질답을 받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복습 테스트 결과와 주간지에 의해서 제가 학생별로 상담을 진행하고 수준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개별 과제를 부여할 겁니다. 그럼 그 개별 과제를 통해서 우리는 공부를 한 다음에 주간 테스트를 볼 거고요. 또 이 주간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개별 보충을 하거나 학원에서 특강을 진행하는 커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 커리를 따라만 와준다면 누구나 남부럽지 않게 우리도 아주 쉽고 힘들지 않고 편입 영어를 정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저의 특징은 독한 관리와 개별 맞춤입니다. 먼저 공통 관리죠. 아까도 말한 대로 일례 테스트, 복습 테스트, 주간 테스트. 근데 제가 오답 노트와 개념 노트 제공할 거고요. 주간지에 의해서 내용은 미니 모의고사 2회 분량과 편입 독해이기 때문에 유형별 5문항씩을 일주일 분량을 담아놨습니다. 특히 과제 미 제출 시에는 수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 주의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맞춤인데요. 수준별로 학원에서 특강을 진행을 하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과제를 별도로 부여한 다음에 주 1회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리드윈을 선택하시면 저랑 함께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편입 어렵죠. 어렵지만 남들이 어렵다고 나는 어렵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래도 편입에 관심이 있고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당장 단어부터라도 준비하시면은 분명히 1년 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